안녕하세요. 공부의 정석 학원에서 수학을 대표하고 있는 류종인 선생님입니다. 이번 고3 9월 모의평가 이번에 총평이랑 분석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이번 시험 보시느라 먼저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이 일단 간단하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시험 난이도는 어땠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은 제가 일단 6월하고 9월의 먼저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6월 문항에는 9월 문항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본인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자, 6월에서는 준킬러, 킬러를 떠나서 문제가 조금 6월이 더 어려웠다. 상대적으로 9월이 쉬웠다. 물론 본인들이 막상 시험장에 가서 봤을 때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는 무조건 9월이 조금 쉬웠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9월이 조금 쉬웠으니까 좀 점수가 높냐?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본인들이 이번에 6월이랑 9월을 공부함에 있어서 6월을 기준으로 좀 공부를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선택 과목이랑 공통 과목이 있죠. 공통 과목은 6월은 조금 많이 어려웠죠. 22번 같은 경우는 좀 풀이도 많이 좀 사실 애매하고 그랬는데 9월은 공통이 조금은 쉬웠다. 특히 킬러 문항들, 너무 킬러 문항들 자체가 조금 예년 기출이랑 비슷한 정도의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초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자, 이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솔직히 6월도 적당히 어려웠지만 9월은 훨씬 더 쉬웠다. 좀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는 28, 29, 30 이 문제들이 되게 좀 편했어요. 그리고 미적을 선택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많이 쉬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 이번에도 조금 많이 킬러 문항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이랑 9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6월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고 9월이 조금 상대적으로 쉬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수능에 대해서는 6월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9월처럼 나올 거라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수능은 작년에도 그랬고 어렵게 나왔으니까 6월 기준으로 공부 좀 꼭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상세 분석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11번 문제가 나왔어요. 이 11번이 개념이죠. 사실 지수로그 문제가 관련된 게 나왔는데 지수로그가 보통 1, 2, 3, 4, 5번 정도에 나오는 문제였던 건데 좀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그 다음에 13번, 21번 이게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준 킬러이지만 자, 이 준 킬러에 한해서 도형 문제였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13번은 삼각함수 활용. 우리 활용 문제는 항상 수능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근데 21번 지수함수가 있는데 얘는 거드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도형을 되게 깊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좀 많았었고, 이 도형들을 닮은 비, 특히 뭐 중선정리안에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을 텐데 이걸 기억하고 계셨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뭐 이번에 저랑 수업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도 19번, 20번 문제가 있는데 20번은 넓이에 관련된 문제였죠. 사실 틀리면 안 됐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오답률이 좀 높았다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조금 공부를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19번은 4차 함수 관련된 문제였는데 얘도 예년이랑 비슷했던 문제가 그냥 그대로 나왔다 생각하는데 절대 틀리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득점을 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었고,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킬러 문항 자체가 너무 쉬웠어요. 15번 항상 국룰처럼 점화식 문제가 나오니까 좀 지루한 면이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안 풀었을 거예요. 근데 킬러 문항 치고 상당히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4번, 22번은 항상 미분 문제, 적분 문제 나오니까 준킬러, 킬러 문항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았는데 총으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쉬웠다라는 걸 절대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9월 평가원은 이번에는 조금 특이했어요. 봤을 때는 예년
뭐 더 전에도 그랬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냈던 이유는 조금 시야를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나 평가원에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능 때까지 조금 기본적인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걸 좀 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상세 분석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3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사실 삼각함수 활용이라 생각해서 삼각함수만 써야지 좀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얘 문제가 중학교 3학년한테 좀 많이 쉬웠어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특수각이 나오죠. 4분의 1파이라는 되게 특수한 각이 나오는데 자, 길이도 다 나와 있죠. CE는 4, 그 다음에 ED는 3루트 2. 자, 우리는 CD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특수각이죠. 그래서 보조선을 좀 잘 그려볼게요. 직각 이등변이네요. 2루트 2, 2루트 2, 루트 2, 루트 10. 그래서 중학생들이 잘 푼다고 쌤이 얘기했던 거예요. CD 길이는 루트 10이라고 편안하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봤을 때 우리는 AC 길이를 구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반지름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심과 반지름 중요한데 여기서 세팅해야 될 거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거 구할 때 뭐 활선 정리라든지 좀 되게 많은데 선생님은 가장 기본에 좀 맞춰서 하도록 할게요. 자, R-4, R 반지름만 표시했죠. 4분의 3파이 특수각까지 다 나와 있고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죠.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2, R-4, 3루트 2, R-4의 제곱 플러스 18 마이너스 R의 제곱 계산하니까 R 값이 나오게 되죠. R 값은 5가 된다. 자, R이 5가 나온 순간 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선생님을 좀 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원에서 쓰인 건 뭘까요? 중심각과 원주각 아닐까? 자, 여기 세타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는 2세타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우리는 AC 길이 구해야 되는데 이 AC 길이는 2R 사인 세타. 사인 법칙을 이용하셔도 되고 직각삼각형을 만드셔도 되는데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고 자, 세타가 나온 상황에서 자, 사인 세타 루트 10분의 루트 2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인 세타 나오고 R도 알았으니까 답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문제 자체는 쉬웠다. 근데 중학교 도형을 써도 돼도 코사인 법칙을 써도 돼도 어차피 개념은 바뀌지 않으니까 저 반지름도 절대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삼각함수 치고 쉬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조금 좋아하는 문제인데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14번 문제는 상당히 저는 수학적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적분도 적당히 들어가고 그리고 미분보다는 적분 위주의 문제였는데 자, 추론 능력이 조금 선생님 좋아해요. 근데 그 추론 능력을 정확하게 물어봤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F0은 0이고 F1은 0인데 자, 항상 그래프를 많이 생각해 두는 게 좀 좋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살짝 찍어서 푸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이 들어요. 자, F0이 0이고 F1은 0이니까 자, 그림을 간단하게 구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그림을 구상하기에 앞서서 선지에 나와 있는 기억 G0은 0이다. 이거부터 해석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1부터 0 fx dx 절대값 fx dx는 0이 된다. 자, 사실상 같은 수를 뺐는데 0이 되려면은 fx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1부터 0 사이의 구간에서 fx는 0보다 크다. 그럼 그림을 그리게 되려면은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0하고 1이 될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될 거고 자, G-1은 0보다 작다. 자, 여기 선생님이랑 똑같이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0부터 -1까지 음수죠. 그 다음에 1부터 0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당연히 양수고요. 그래서 음수가 되니까 기억은 또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 니은도 선지를 해석해야 되겠죠. G-1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을 텐데 G-1도 똑같이 대입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물론 위에 거 기억 이용해서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은 새로 풀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얘는 음수라고 분명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플러스가 무조건적으로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데 자, 여기서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0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플러스가 된다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구상되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조금 크게 그렸죠.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커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 여기서는 간단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이 이 정도 놔두게 되겠죠. 왜? 책에서 얘가 면적이 더 커야 되니까. 그럼 저절로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사실 수능장에서 무조건 풀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자 G-1이 1보다 크대. 근데 G-1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랑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던 학생들이 뭐하냐? 그림으로 유도 안 될까요? 그림으로 유도가 안 되죠. 0은 부호를 따지는 숫자인데 1은 특수한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G-1은 1보다 크다. 결론은 니은의 그림을 이용해서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럼 선생님은 fx를 x, x-1, x-k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fx가 나왔을 때 G-1은 1보다 크다. 이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랑 천천히 대입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0부터 마이너스 1, fx dx 마이너스 1부터 0 절대값 fx dx. 자, 여기서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잘 봐야 되냐? 얘 있죠?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니까 절대값을 만들려면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겠죠. 1, 0, 0, 1 적분의 기본이죠. 됐죠? 자, 그리고 fx, dx 나왔는데 1부터 마이너스 우함수, 기함수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2부터 1, 0. 그 다음에 여기서 전개를 바로 하도록 할게요. 보통 암산하겠지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되게 편안하게 홀수들, 기함수들은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서 적분을 하니까 3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2배가 되겠죠. 이 2배가 1보다 커야 된다. K의 범위를 구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마이너스 3분의 2K 마이너스 3분의 2는 1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K는 3분의 5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전제 조건을 구했어요. 그리고 K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똑같이 G0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지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문제인데 간단하게 연산은 안 할게요. 자, 들어가게 되니까 1부터 0. 자, 근데 아까 분명 가르쳤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바꾸고 풀면 좋겠다. 결론은 1부터 0 fx dx를 계산하는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함수, 기함수 따로 없이 그냥 연산을 간단하게 하는 문제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적도록 할게요. 식은 분명 나와 있어요. 그럼 2고요. 절대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k. 이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문제인데 얘 범위를 구해봤더니 k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맞는 문제가 됐고요. 자, 기억 니은은 그림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쉬웠고 디귿을 그림으로 갖다 조금 어렵죠. 디귿은 무조건 식을 연산했어야 돼요. 이유는 특수한 숫자니까. 이걸 좀 찾아내기 힘들었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적분의 문제였다. 근데 그림도 이용하고 식도 이용하는 조금 그냥 나름 그냥 적당히 좋은 문제였다 생각이 들어요. 자, 15번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5번 같은 문제는 어떤 문제냐? 여기 봤더니 점화식 문제라고 했죠. 저는 사실 조금 이번에 15번 문제를 봤을 때 안타까웠던 게 좀 접근해 보셨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점화식 문제, 수열 문제
가지치기라고 하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자, 일단 대입할 수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대입을 먼저 하셨어야 된다 생각 들고요. A4는 R, A8은 R제곱. 특수한 등비수열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근데 아래 범위가 나와 있네요. 0부터 1 사이다. 절대값이. 자, 모든 점화식 문제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역방향에 있고 정방향에 있는데 이 추적을 잘하냐 못하냐가 본인의 피지컬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꼭 해보셔야 되는데, 역방향이 적어요, 개수가. 정방향이 편하게 하시면은 A8이라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따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A4는 R인데 R은 -1이랑 1 사이에요. 그래서 A5는 계산하니까 R 플러스 3. 그 다음에 A6은 똑같아요. R 플러스 3이 나왔는데 1보다 작으니까 4보다 작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R 플러스 6. 자, R 플러스 6이 나온 순간 어떤 일이 있냐? 5보다 커버리죠. 그래서 밑에 거에다 대입을 해야 되고, H7은 -2분의 R 마이너스 3. 자, 이 상황에서 똑같이 범위를 따져보니까 이 I는 -5보다 조금 큰 I가 되기 때문에 R제곱은 -2분의 R이 나오죠. R을 구하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럼 R이 -2분의 1이 나왔고 4분의 1이 나오게 되고 따지게 될 건데, 시험 문제를 먼저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AM이 절대값이었을 때 5보다 컸으면 좋겠다. 5보다 큰 수를 찾으려고 했더니 라인이 그려진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규칙성 문제죠. 그래서 적당한 규칙을 가지고 계속 갈 거니까 이 규칙을 절대 까먹지 말자. 그럼 6, 10, 14, 뭐 등차 수열로 계산하셔도 되고 편하게 계산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역방향 추적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역방향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A3이 얼마인지 난 모르겠어요. 하지만 위아래 중에 대입을 하면 답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둘 다 적고 가볼게요. A3이 얼마냐에 따라 얘가 나온다. 1일 때랑 그 다음에 -2분의 7일 때가 있는데, 1이면은 5보다 크지 않죠. 탈락. 되게 쉽죠. 그 다음에 A2. 자, 거꾸로 쓸게요. A2라는 아이도 똑같이 답이 두 개가 나올 건데 선생님 둘 다 적어볼게요. -2분의 7이 나오게 했을 때 얼마가 있을까 봤더니 7 또는 그 다음에 뭐 -2분의 13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안 되죠.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A1도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A1은 여기서 얼마가 되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4가 되고요. A1은 -14가 되는데 얘는 답이 둘 다 돼요. 그래서 조건을 읽어보셔야 되죠. A1은 0보다 작다. 답은 편안하게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적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다음에 꼭 나오면은 꼭 끝까지 써보셔야 돼. 무조건 맞을 수 있는 문제로 생각이 들고요. 자, 답은 간단하게 구하니까 초항은 -14. 결론은 절대값이었을 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건데, 자, 뭐 A2도 되죠. 그래서 2, 6, 10, 25개인데 절대값이었으니까 26개. 답은 12가 돼서 답은 3번이란 거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간단하게 역방향과 정방향 추적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기서 문제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는 솔직히 지수함수라고 나오긴 했지만 지수함수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도형의 특징이 많이 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은 여기 포인트에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좀 있어요. 기울기가 m이랑 -m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얘 두 문제는 나왔을 때 이등변 삼각형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왜? 대칭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런 식으로 좀 먼저 접근을 해주는 게 좋을 거다.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간단하게 보면은,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 중에 자, 선생님이 나와 있는 것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뭐가 있냐? 문제를 봤더니 조금 그림이 이상해도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조금 내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을 하나의 문자로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간단하게 1, 3,
그리고 3배 하니까 12가 되겠죠. 이 기본적인 그림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X좌표예요. Y좌표가 아니니까 X좌표를 좀 갖고 장난을 쳐주는 게 좋겠죠. 선생님 그래서 K 4K 길이도 간단하게 적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끝났고요. 자, K랑 3K가 4K가 나왔고, 자, 결론은 이 도형하고요. 이 도형은 4배로 닮았어요. 밑에 3K니까 얘는 12K가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자, 천천히 볼게요. 얘도 그러면 12K가 되겠죠. 자,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잘 봐주세요. 12K인데, 자, 우리는 여기까지가 4K란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6K가 되겠죠. 그럼 나는 여기에 X좌표는 10K다. 얘는 반대로 K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확인해 봤더니 이 높이도 비율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끝났죠. 1대 4가 되니까 2K분의 2의 10K는 4, 2의 9K는 4, 9K는 2가 되는데,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 자, 우리 A, B 구하는데 A, B가 K랑 10K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90 곱하기 11K가 되는데 990K죠. 그래서 답은 계산하니까 220. 21번. 손 대기 싫은 문제였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풀이 자체는 엄청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도형의 닮음, 도형의 어떤 관계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고, 기울기가 왜 평행했을까라 생각을 먼저 하세요. 평행하니까 닮은 비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만약에 다음 수능에 나오게 된다면 꼭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같은 문제는 전형적인 제일 좋은 문제겠죠. 왜? 기본적인 패시브를 많이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힌트가 나왔어요. x는 3에서 극대값이 8이란 힌트가 나왔는데 이 문제 포인트가 크진 않아요. 자,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라 정도였는데 핵심은 이 문제였겠죠. 자, 이거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던, 그러니까 특히 저랑 형광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그림이 유추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 자, t보다 클 때는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그대로 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x축을 여기다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서 그림이 마이너스 fx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대신 ft, ft 대칭이 되니까 이 그림을 접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좋겠죠. 결론은 그림이 반전된다는 얘기를 어렵게 나타낸 건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해석을 하시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냐, 얘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걸 더하게 된다, 이 개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그림을 접근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면은 답을 구할까, 이제 답을 구하는 과정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 그림을 그래도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게 좋다 생각 들어요. 자, 3,8인데 이 그림의 구조를 만들 건데 거기서 필요한 게 불연속의 점의 개수가 2개만 나왔으면 좋겠다. 변화하는 게 2개였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접어 볼게요. 당연히 2개가 되고요.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변화되니까 여기서는 불연속점이 될 거다, 이런 확신이 갖고, 그 다음에는 그림이 만나지 않는데 극값일 때도 마찬가지로 만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게 이 경우겠죠. 자, 이 경우에서 역전했지만 지금 만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변하는 개수가 어느 순간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직관력이 좀 있는 학생들은 되게 빨리 풀었을 거예요. 왜? 이 경우에서 접하는 경우가 만들어질 때가 두 번째 불연속일 거다. 그래서 P, 여기서 불연속이 또 발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불연속이 발생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갔으면 사실상은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시험 때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풀겠어요? 선생님도 우연히 처음에 했을 때 이 그림이 된 거지 이 그림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선생님도 2개라는 말을 봤을 때 과연 이 그림이 무조건일까라는 건 없다.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에 해봤던 게 접했던 건데, 이 접하는 구조에서
만들게 되면은 불연속점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얘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그림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 느끼고요. 자, 결론은 접해야지만 발생이 되니까 얘는 4가 되겠죠. 그래서 t, 4가 되고 비율 관계 쓰시면은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22번까지 봤는데 22번은 예년과 비교해서 쉬웠어요. 기출 문제라는 느낌이 안 왔고요. 그냥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였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을 모든 선생님들이 조금은 쉬웠다라고 느끼셨을 건데 학생 입장에서 좀 어려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해야 될 게 조금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13번, 14번, 15번, 21번, 22번을 확인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9월보다 6월 기준으로 공부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기준치가 9월에 맞춰 있으면은 상당히 공부를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6월에 기준을 맞췄다면은 본인이 조금 더 해야 된다 생각이 들 거니까 꼭 부탁드리고 6월 기준 하신 다음에 제일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죠. 딱.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새로운 유형도 많이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도형이 많이 나왔어요. 수능 때 안 그러란 보장이 없고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지만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잘 모르죠.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선택 과목에 한해서는 선택 과목은 좀 많이 쉬웠기 때문에 선생님 따로 해설 영상을 찍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미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학 가형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그냥 문제 생각하신다 생각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 같은 경우는 적당히 수학 가형보단 조금 쉽게 준비해도 될 것 같다. 확통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확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확통이란 과목 자체가 작년 수능도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확통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기한은 상대적으로 조금 둘 사이에 있으니까 좀 공부 많이 하시면 좋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수능 잘 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